자동차와 조선 등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이 대내외 악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취재 기자들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종, 우영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영준 기자. 예. 이 현대중공업 현장 좀 다녀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노사 파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건데 이 노사 간 대결 요인 도대체 뭡니까? 일단 노조는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한 7만 원가량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지금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일단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CG를 보시면요. 지난 2014년 145척이었던 선박 수주 잔량은 올해 94척으로 매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 조선소를 폐쇄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해양 플랜트를 생산하는 해양 공장 가동도 멈출 예정입니다. 이 부분 역시 노사 간 대립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해양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유효 인력은 2천여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측은 기본급 20% 반납과 무급 휴직을 주장하고 있고 노조 측은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조선사들의 경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상반기 국내 조선 3사 수주 실적을 좀 보면요. 예. 올해 목표치의 절반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73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2천억 원으로 잡았었는데요. 상반기에는 26척, 3조 5천억 원을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26척, 20척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 47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도 1,238억의 적자를 내며 현재 지금 적자 전환한 상태입니다.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우 기자 얘기를 들었을 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조선업 살리겠다고 나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얘기는 3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정부 주도로 지난 2015년부터 이 조선업 구조조정 시작했습니다. 예.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에는 10조 원 가까운 이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고 현대와 삼성중공업은 고강도 자구원을 마련해서 대규모 인원을 감축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선사들은 현재 문을 닫았고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중소조선사들은 법정 관리를 통해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우선 조선업부터 살리고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올해 첫 현장 방문지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찾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습니다. 지난 5일 출범했습니다. 2020년까지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은 자칫 조선업 스스로 회복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대종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기자. 조선과 함께 우리 제조업을 이끄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잖아요. 이 고관세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이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좀 내세웠습니까? 일단 미국이 이런 공청회를 좀 왜 열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에 이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를 좀 검토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만일 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것으로 좀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물리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던 건데 이 공청회에 참석한 이 강성천 이 산업부 또 이 통상차관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로 미국의 이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이 하려고 하는 그 고율 관세는 좀 부적절하다, 적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미국 측에서도 우리와 좀 공감하는 좀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점입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의 어떤 이 고율 관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공감 표시를 했다는 게 이 홍영표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또 미국 현지 자동차들도 이 같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로 11만 명의 어떤 이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이 대미 수출의 어떤 주력 차종이 중소형차 위주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의 주력 업종인 이 어떤 이 픽업 트럭이나 SUV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겹치는 현상이 없다. 그리고 이 관세 부과로 오히려 미국 내에서 10%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어떤 그 미국 업체 내에서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 좀 감지된 상태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요. 이 공청회가 사실 네. 요식행위라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고관세로 가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네. 말인데 네.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 피해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그 말씀하셨던 대로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율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수출 물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좀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약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411만 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출 물량이 84만여 대 정도였는데 만약 이 84만여 대가 모두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04년 수준인 326만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영향이 뭐 단순히 완성차 업체에만 그치지 않겠죠. 우리나라 이 자동차 이 생태계를 좀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완성차 업계의 5곳에서 13만여 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고 1차 협력사 이 800여 곳에서 18만여 명 등 전체 1, 2, 3차 협력사들을 다 한번 합쳐보면 177만여 명이 지금 고용 효과를 지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일자리 13만 개가 위협을 받고 또 11조 원의 부가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사들은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여서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품사들이 무너지면 완성차 업체도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단 당장 영향을 받고 있는 그 현대 기아차 2차 부품 업체를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그 영업 실적이 지난 2016년에는 매출이 983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매출은 이 자동차 생산이 2년 연속 급감했던 그 영향을 받아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830억 원대로 뚝 떨어졌고요. 또 8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업체는 이 돌아오는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서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2차 협력 업체들의 어떤 불안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완성차 업계도 지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 완성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2012년에는 10%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 2014년에 8.5%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는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어치 팔아서 10원을 남겼던 기업이 이제는 3원을 남기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한국 GM이 정상화를 발박하고 있다 라는 점인데 한국 GM이 오늘 인천 부평 공장의 글로벌 소형 유틸리티 차량 생산 확대를 위해서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6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경영 정상화 계획에서 밝혔던 이 총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이외에 추가로 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번 투자로 뭐 어쨌든 국내 부품사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만 어쨌든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수출 환경이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경쟁은 다소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자동차 그리고 우리 조선업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종 우영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